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020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과 배경을 한국식으로 각색했습니다. 성인 시청자 대상 콘텐츠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2020년 서울 강남구에서 시작됩니다. 박영수는 65세였습니다. 평생 무역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운동을 즐겼습니다. 2020년 1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수는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급성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아내 최미라는 60세였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세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수지는 35세였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둘째 민지는 33세였습니다.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막내 하은은 30세였습니다.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세 자매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상했습니다. 항상 응원해줬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문했습니다. 영수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산 문제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영수의 재산은 상당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3채, 상가 건물 2채, 주식, 예금을 합치면 약 30억 원이었습니다.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아내 미라에게 절반, 세 딸에게 각각 6분의 1씩 나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상속 절차를 맡았습니다.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절차가 더 있다고 했습니다. 친자 확인이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왜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확인되어야 상속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이해했습니다. 어머니와 두 동생에게 설명했습니다. DNA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라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민지와 하은도 동의했습니다. 2월 어느 날, 네 사람은 병원에 갔습니다.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구강 상피 세포를 채취했습니다. 영수의 유품도 가져갔습니다. 칫솔과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검사실로 보냈습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였습니다. 긴급하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수진은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전화로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두 동생도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불안했습니다. 미라, 민지, 하은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네 사람은 법무법인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긴장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결과지였습니다. 수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수진과 박영수의 DNA 일치율이 0%라고 말했습니다.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반복했습니다. 친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재검사를 요구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검사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미라는 창백했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민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역시 일치율 0%였습니다. 민지도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변호사가 세 번째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하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일치율 0%였습니다. 하은도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세 자매 모두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설명하라고 외쳤습니다. 하은은 울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라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 전이었습니다. 1985년 미라는 25세였습니다. 영수는 30세였습니다. 중매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좋아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수가 불임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라도 슬펐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둘이서 살기로 했습니다. 1988년이었습니다. 영수의 대학 친구 강진우가 자주 집에 왔습니다. 영수와 절친이었습니다. 미라와도 친했습니다. 어느 날 영수가 지방 출장을 갔습니다. 일주일 예정이었습니다. 진우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미라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진우가 미라에게 고백했습니다.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라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미라는 흔들렸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이 슬펐습니다. 그날 밤 관계를 가졌습니다. 2달 후 미라는 임신했습니다. 진우의 아이였습니다. 미라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원했습니다. 미라는 결정했습니다. 영수에게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너무 기뻤습니다.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미라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숨겼습니다. 1989년 5월 수진이 태어났습니다. 영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습니다. 미라는 진우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1991년이었습니다. 영수의 동생 박준수가 자주 집에 왔습니다. 미혼이었습니다. 조카 수진을 좋아했습니다. 미라와도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영수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일찍 잤습니다. 준수와 미라만 남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수가 고백했습니다. 형수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미라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수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2달 후 미라는 또 임신했습니다. 준수의 아이였습니다. 미라는 또 숨겼습니다. 영수에게 또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또 기뻤습니다. 1991년 가을 민지가 태어났습니다. 영수는 2딸을 사랑했습니다. 미라는 준수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1994년이었습니다. 미라는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수진이 5세, 민지가 3세였습니다. 회사 상사가 이철민이었습니다. 4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기혼이었습니다. 이철민이 미라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접근했습니다. 미라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철민은 계속 접근했습니다. 몇 달 후 미라는 흔들렸습니다. 이철민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2달 후 미라는 또 임신했습니다. 이철민의 아이였습니다. 미라는 또 숨겼습니다. 영수에게 셋째라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또 기뻤습니다. 1994년 겨울 하은이 태어났습니다. 영수는 세 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딸이라고 믿었습니다. 미라는 세 남자와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30년간 비밀을 지켰습니다. 영수는 몰랐습니다. 죽는 날까지 몰랐습니다. 미라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멍했습니다. 민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미라가 말했습니다. 수진의 친부는 강진우라고 말했습니다. 민지의 친부는 박준수, 영수의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의 친부는 이철민, 옛 직장 상사라고 말했습니다. 3명 모두 다른 남자였습니다. 수진은 분노했습니다. 30년을 속였다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했다고 외쳤습니다. 민지도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하은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했습니다. 상속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친자가 아니면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30억 원의 재산은 배우자인 미라에게만 간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도 동의했습니다. 하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자매는 유산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미라는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강진우를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여전히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였습니다. 65세였습니다. 수지는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진우를 만났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말했습니다. 진우는 놀랐습니다. 35년 전 일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자신의 딸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미라가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물었습니다. 자신을 딸로 인정하냐고 물었습니다. 진우는 머뭇거렸습니다. 아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돌아섰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민지는 박준수를 찾았습니다. 영수의 동생, 자신의 삼촌이었습니다. 아니, 친부였습니다. 준수는 58세였습니다. 결혼해서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민지는 준수를 만났습니다. 준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카라고 생각했는데 딸이었다니.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도 거절당했습니다. 하은은 이철민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였습니다. 몇 달을 찾았습니다. 결국 찾았습니다. 65세였습니다. 은퇴했습니다. 하은은 이철민을 만났습니다. 이철민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일이었습니다. 하은이 설명했습니다. 이철민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은도 거절당했습니다. 세 자매는 모두 친부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 위로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건 서로뿐이었습니다. 미라는 30억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딸들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수진, 민지, 하은 모두 어머니와 절연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미라는 혼자 남았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세 자매는 자주 만났습니다. 서로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무덤에 자주 갔습니다. 박영수를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이었습니다. 수지는 38세, 민지는 36세, 하은은 33세가 됐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주 만났습니다. 매주 만났습니다. 서로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딸들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연TV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